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오늘은 도형 및 텍스트 출력하기라는 주제로 보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기와 관련된 사항은 계속 앞으로도 할 거고 이전에도 했었는데 단순히 이제 도형 사각형이나 원 그리고 텍스트를 정렬해서 출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지금 시점에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은 엘립스 함수를 쓰면 되죠.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이제 시작점, 끝점 이렇게 두 가지 좌표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50, 50에서 300, 300 이렇게 하면 50, 50과 300, 300을 연결한 그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게 됩니다. 사실 타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엘립스가 타원이니까 XY가 같게, 그러니까 X축, Y축 반지름이 같으면 이제 그게 원이죠. 다르면 타원이고, 근데 보통 타원이 원을 포함하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그 실행을 해보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선은 검은색으로 나오고 채우기는 흰색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 색깔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엘립스의 함수가 여러 가지인데 요 뒤에다가 선 색깔을 바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RGB 해서 색깔을 64 아니다, 딴 걸로 줄게요. 색깔을 50 180 25 이렇게 25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선 색깔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색상이 나오고요. 그죠? 50, 180, 25 맞나요? 네. 이렇게 선 색깔이 나오고요. 이 선 안에 채워지는 건 사라집니다. 엘립스를 쓸 때 여기 선 색깔을 주면 선 색깔만 적용되고 채우기 색깔은 안 나오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는 채우기는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고 선 색깔만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색깔만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 색깔만. 그럼 select pen object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했죠. 하고 여기다가 선 색깔을 이렇게 따로 주시면 됩니다. 선 색상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잘 안 보이죠. 여기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흰색이 너무 강렬해서 이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그 선 굵기를 만약에 한 3 정도로 굵게 해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요 뒤에다가 여기 엘립스의 색상 지정할 때는 엘립스의 여기 이제 아까 선색상 마지막 인자로 지정했었잖아요. 그때는 선 굵기를 지정할 수 없지만 select pen object라는 함수를 쓸 때는 여기다가 선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컴마 찍고 3이라고 적으면 선색상이 그죠? 선 굵기는 3으로 지정한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선이 조금 더 굵어지면서 보이죠? 좀 파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선 굵기가 뭔가 좀 느낌이 좀 그렇네요, 그죠?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착신성처럼 저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게 채우기 색깔까지 줘봐야 알 것 같아요. 채우기 색깔을 좀 이제 다르게 한번 줘볼게요. 채우기 색깔은 똑같이 이렇게 select 블러쉬, 그러니까 채우기는 블러쉬고 선은 펜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채우기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것도 RGB로 지정해 주시면 되죠. 색상은 파란색 계열로 쓸게요. 100, 200 이렇게 주시면 채우기 색상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채우기 색상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잘 보이죠? 선이. 그죠? 잘 보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도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도형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번 가정하고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 렉탱글
하고 여기다가 150, 150, 450, 350. 이거 폭과 높이가 아니라 그죠? 시작점 끝점입니다. 이 점과 그죠? 이 점을 연결하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 잘 볼까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랑 속성이 똑같죠. 위에서 이 지정한 색깔은 그 이하로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그린 이 사각형 여기가 지금 150, 150이고 여기가 450, 350이죠. 이 두 점, 그죠? 이 점이 얘고 이 점이 지금 이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이 사각형의 선 색깔과 채우기 속성은 그 이전 거를 그대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채우기 속성을 만약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각형을 그리기 전에 채우기 색상을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채우기 색상을 그 녹색 계열로 바꿔볼게요. 128 32 이렇게 색상을 바꿀게요. 채우기 색상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펜과 브러쉬를 다 바꾼 게 아니고요. 브러쉬만 바꿨습니다. 따라서 펜은 이전 거 그대로 적용되었고요. 브러쉬만 지금 녹색으로 바꿨죠. 그래서 나는 그럼 펜도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펜도 바꾸시면 되죠. 성 굵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펜 성 색상은 64에 이것도 녹색으로 할게요. 밝은 녹색 25 64로 할까요? 64 하고 선 굵기는 똑같이 3으로 하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선 색깔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쪽 그 선색과 채우기 색상이랑 사각형의 선 색상이랑 채우기 색상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 색깔이 사실 여기 좀 생략해서 제가 안 적은 건데 PS 솔리드가 원래 적혀야 됩니다. 이 PS 솔리드가 뭐냐면 실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니까 점선이 아니고요. 점으로 깨끗하게 채워진 이런 뜻이 솔리드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채워졌다는 뜻이니까 이제 실선인 거죠. 그러니까 실선으로 그려라. 3이고 실선으로 지정해 주는 거죠. 이게 PS 솔리드가 실선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실선이 아니라 난 점선으로 하고 싶어. 그리고 선 굵기도 한 5 정도로 하고 그죠? 난 점선으로 하고 싶어. 점선으로 하고 싶다 라면 점선이 PS 도트입니다. PS 도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PS 도트인데 이렇게 해서 보면 안 나와요. 실선으로 나옵니다. 이거 그 제 강의 다른 거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기본적인 그 펜 속성에서 PS 솔리드 말고 PS 도트나 대시 도트나 이런 추가적인 속성들은 선 굵기가 1일 때만 적용이 되고요. 그 외적인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로 했을 때는 점선이 적용될 거예요. 이때는 점선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1이 아니라 지금처럼 5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5일 때는 못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죠. 여기다가 OI 연산자, 비트 OI 연산자 쓰시고 PS 지오메트리 요걸 써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PS 도트를 쓰고 싶을 때 선 굵기가 1 이상이라면 PS 지오메트릭이라는 이 옵션을 같이 비트 OI 연산자죠. 비트 OI 연산자로 지정해주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쁘게 동그랗게 점선들이 나오죠. 선 굵기가 5가 되니까 확실히 점이 동그란 것처럼 잘 보이네요. 자, 요렇게 선 색상이나 그 다음 채우기 색상, 선 종류, 선 굵기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마음대로 자기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지정하려면 엘립스나 렉탱글에 인자로 쓰지 마시고요. 색상 두 개를 인자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밖으로 완전히 빼시면 좀 더 많은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면 이제 그 여기에다가 우리가 글자 쓸 수 있잖아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저 여기 만약 이 사각형 안에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아웃이라는 글자 쓰는 함수가 있죠. 여기 쓰시고 여기다가 지금 여기 쓴 게 150이니까 만약에 180, 180에
개주 저희 회사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 근데 나는 이 텍스트를 여기 출력하지 않고 이 녹색 사각형의 가운데 정렬해서 출력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을 겁니다. 그 사용자 입문자용 그 동영상 강좌에 아마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이것도 설명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자를 출력하는데 어떤 공간에서 중앙 정렬, 가운데 정렬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함수가 텍스트 아웃은 한 점을 지정해서 이 한 점을 지정해서 그 위치로 해서 글자를 출력하는 거니까 정렬 옵션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렬 옵션을 사용하고 싶다면 텍스트 아웃 함수 대신에 드로우 텍스트라는 함수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드로우 텍스트라는 함수는 텍스트 아웃은 특정 지점을 지정하고 거기서 출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드로우 텍스트 함수는 내가 위치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정렬 옵션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정렬 옵션을 쓰려면 영역이 있어야 정렬 옵션을 쓸 거 아니에요. 어떤 공간을 지정을 해줘야지 이 가운데 이쪽 그 수평 방향 가운데 정렬할 것인지 왼쪽 할 것인지 오른쪽 할 것인지,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봤을 때 위쪽 할 것인지 아래쪽 할 것인지 가운데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정하는 함수가,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 함수가 드로우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드로우 텍스트를 하면 요 사각형 좌표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다 그릴 거잖아요. 요 영역 안에 녹색 사각형 안에 센터로 잡을 거니까 요게 사각형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쓰려면 사각형 영역이 필요하니까 렉트라는 구조체를 하나 쓰겠습니다. 쓰고 여기다가 150, 150, 450, 350 이렇게 하면 그 사각형 영역, 녹색 바로 위에 쓰니 녹색 사각형 영역과 영역이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이 영역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첫 번째 인자가 %r, 그러니까 현재의 뭐죠? 아이고, 현재 이 좌표, 그죠? 텍스트가 출력된 좌표가 첫 번째 인자로 먼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될 게 정렬 옵션을 줘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좌표가 필요 없죠. 왜냐면 이 R 하나 넘어가면서 이미 좌표가 다 넘어간 거니까, 그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정렬 옵션을 쓰는데 DT V 센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가운데 정렬을 먹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쓰면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먹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지금 가운데 정렬된 거죠.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가운데 정렬도 해야지 중앙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직 방향이면 여기다 비트 5와 연산자를 쓰고요. DT, 이게 DT라는 용어가 텍스트 아웃의 드로우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들 약자 쓸 때 이렇게 D하고 T를 묶어서 D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 이름 보고 상수를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DT 여기다가 V 센터에 있습니다. vertically center. 예를 들면 수직 센터를 써달라는 거거든요. 해보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DTV 센터 나중에 도움말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정렬, 그러니까 수직 방향 가운데 정렬을 쓰려면 어떤 옵션도 같이 써야 되냐면 DT 싱글 라인이라는 옵션을 씁니다. 단일 한 줄짜리다. 여러 줄이 아니라 한 줄짜리 문자열이다 라고 이렇게 강제 지정을 해야지 V센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텍스트가 내가 특별하게 정확한, 그러니까 이 팁스웨어라는 이 문자를 시작 주소를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역을 주고 이 영역에서 수평 방향 가운데, 그죠? 수평 방향 가운데, 수직 방향 가운데, 그죠? 요거는 요걸 쓰기 위한 거죠. 수평 방향, 수직 방향 가운데 출력하라고 했더니 이 팁스웨어라는 문구가 여기에 딱 가운데 이렇게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가 너무 안 보이니까 텍스트 수정 조금만 할게요. 색깔을 수정 한번 해볼까요? 뭐죠? set 텍스트 컬러. 갑자기 함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당황했네요. set 텍스트 컬러 하고 여기다가 RGB 색상은 168 아니다, 밝게 하죠. 233, 233, 완전 밝게 할까요? 242. 그죠? 약간 하늘색이 살짝 있는 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검은색이 아니라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것도 글꼴도 마음에 안 들고 여기다가 select 폰트 오브젝트 그죠? 하고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문자열 주소거든요. 배달의 민족 주화체. 배달의 민족 주화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강의할 때 자주 쓰는데 이 글꼴은 모든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설치해서 써야 됩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게 이주인섬 12 카페에 질문이 올라왔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화체가 없어서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주화체 글꼴이 설치되지 않으면 에러가 나니까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글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런 윈도우용이냐 맥용이냐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다가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 될 거예요. 되고 거기에 이제 다운로드된 파일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러면 팝업 메뉴가 뜨고 설치라는 항목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설치 누르면 그 폰트가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됩니다. 다소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주화체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본 굴림체나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저는 그냥 예제로 할 땐 요체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 뿐인 거지 꼭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맑은 고딕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글꼴도 한 50 정도로 줄게요. 이렇게 주면 50이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팁스어라고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맑은 고딕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맑은 고딕으로. 뭐 원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맑은 고딕체. 그죠? 제가 왜 아까 주화체 쓰는지 아시겠죠? 그냥 이런 예제 만들 때는 명시성 있게 글자가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화체 깔아서 주화체 쓰고, 주화체가 특별하게 그 사용상의 제약이 없는 글꼴로 알고 있거든요. 완전 무료 글꼴로 알고 있으니까 쓰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혹시 저를 못 믿으시면 여기 주화체 다운받으실 때 아까 그 링크 보고 다운받으실 때 그 이용 그 범위 같은 거, 사용 범위 같은 거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제가 이것도 많이 쓰고 여기어때체도 많이 쓰거든요. 여기어때체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 주화체 써도 둘이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 출력을 영역 지정하고, 이거는 문자열 색상 지정, 이거는 문자열을 사용할 글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 옵션 조합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좌측 상단, 그다음에 우측 상단, 우측 하단, 좌측 하단 이렇게 글자를 정렬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좌표는 안 바꾸고요. 이건 좌표는 안 바꾸고 정렬 옵션만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기존 거는 좀 달라야 되니까 색깔을 조금 바꿔서요. 168에 2000에 28 이렇게 색상 지정하고요. 주화체도 글자 크기를 좀 줄일게요. 이거는 32 정도로 작게 한 다음에 좌측 상단에, 그죠? 좌측 상단에 좌상이라고 제가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좌측 상단에 출력하고 싶으면 문자를 이제 여기다가 좌상, 좌측 상단, 좌상 이렇게 출력 한번 해볼게요. 좌상 출력을 하겠다면 일단 그 가운데 수평 이 가운데는 안 먹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수직은 위쪽에 무조건 나오면 되니까 위쪽으로 나와. 탑은 굳이 안 지정해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DT 센터가 아니라 DT 레프트겠죠. 왼쪽 정렬 써라 이렇게 쓰면 이쪽에 좌상이 지금 보시면 좌상이 여기 나왔죠.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죠? 레프트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싱글라인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상 한번 해볼까요? 우상. 아이고, 우상. 그 오른쪽 상단. 그럼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DT
left가 아니라 DT right. 그죠? 이게 센터가 아니라 이제 left right니까 left right 한번 볼까요? 똑같은데 이제 right 여기 나오죠. 색상은 이제 어차피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요거 문구만 출력할게요. 좌표도 다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우측 하단 그러면 DT right하고 DT bottom 해야 되겠죠? DT BOTTOM.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정렬이 안 됩니다. 여기 두 개 찍혔습니다. 왜 두 개 찍혔냐면 아까 얘기드렸듯이 수직 정렬을 사용하고 싶으면 싱글 라인 옵션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DT 싱글 라인 이렇게 해주시면 짠 이렇게 우측 하단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죠. 좌측 하단이죠. 좌측 하단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DT 버튼은 그대로고 DT 싱글 라인도 그대로인데 요거 DT 레프트만 적어주면 되겠죠. 아 이때 이거 적어줘도 되는데 이거 보면 좌측 하단 나오죠. 근데 사실 기본 옵션이 왜 레프트이기 때문에 요거 안 줘도 레프트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도 안 줘도 먹겠죠. 이렇게 그죠? 안 줘도 자상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레프트 값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이게 원본이긴 하죠. 원본으로 둘까요? 그죠? 어차피 상수라 합쳐질 때 그냥 다 합쳐지거든요. 이 레프트 T 레프트가 이거 보면 0입니다. 0이니까 예. 0이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이건 예제니까 그냥 이렇게 둘게요. 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쓸 때는 DT 레프트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0, 5 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원본이니까 이렇게 남겨둘게요. 자 이렇게 하면 원도 그려보고 그 사각형도 그려보고 펜 속성 바꿔보고 브러쉬 속성 바꿔보고 펜의 굵기도 바꿔보고 펜의 종류도 바꿔보고 그리고 점선이 되었을 때는 PS 지오메트릭 옵션 함께 줘야지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사각형 그 문자를 출력할 때 특정 좌표를 둬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영역을 주고 렉트 영역을 주고 그 영역 안에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위쪽 정렬, 가운데 정렬, 아래쪽 정렬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렸고요. 요런 거 이제 실습하시면서 좌표나 정렬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두시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 예제들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지금 뭐 강좌가 24강좌 넘게 나갔는데 이 보강은 아마 5-1 정도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앞부분에서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좀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반영해서 일단 5-1 정도에다가 이 강의를 추가시켜 놓겠습니다. 뭐 순차적으로 보실 때 그냥 보실 때 자연스럽게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고요. 보강이 되었다라는 건 그 이후까지 갈 때까지 이걸 잘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뭐 그때 가서 다시 보고 보강을 보셔도 되는데 새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강 나왔을 때 그냥 바로 같이 보고 가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일단 보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